이렇게 하는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냐? 미치겠네. 아, 몰라.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기사를 또 읽어드리게 됐는데요. 한동안 라이브를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사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찍어주는 또 도움을 주는 직원분이 있었는데 나갔어요. 나가서 지금은 이제 혼자 다 찍고 이제 편집까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 좀 사무실 썰렁했는데 이제 혼자 자,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10월 취업자 65.2만 명 증가, 두 달째 60만 명대 증가, 99% 회복. 이런 기사가 있는데 기사 제목만 읽어도 굉장히 희망적이죠. 뉴스원에 그 서미성 기자님께서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5만 2천 명 늘어나면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니까 지난달이니까 10월 달입니다.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증가폭이 전달인 9월보다는 약간 축소됐지만 두 달째 6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고용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했다. 이런 말이 있고 실업률은 2.8%, 10월 기준 8년 만에 최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10월 고용 동향을 전하면서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고점 대비 99.9%로 방역 위기 이전 수준까지 3만 6천 명 남았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여기 표를 보면 더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취업자 증가 수를 먼저 보면은 이게 작년 10월부터 이제 마이너스를 찍기 시작을 해갖고 올해 상반기부터 슬슬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월 달부터 60만 명을 회복을 하다가 4, 5, 6, 7, 8, 9, 10 지난달까지 어쨌든 60에서 50만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자 수와 실업률을 한번 보면은 10월달 실업률이 무려 2.8%밖에 안 됩니다. 야, 이거를 살펴보면은 2020년 10월달에 3%를 시작으로 5%, 4%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3%대로 낮아졌다가 지난 8월부터 2%대로 주저앉은, 실업률이 주저앉았다는 건 그만큼 취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 이전까지 99.9% 사실상 달성하거나 다름이 없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솔직히 제가 주변에 취준생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 그 캐치TV 유튜브에도 물어보고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 취업이 잘 되느냐 이런 질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취업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아직도 대다수 취준생들은 여전히 취업이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으니까 이게 과연 고용이 99.9% 회복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기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취업자 수 99.9% 회복, 머릿수만 따진 반쪽짜리 진실,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뭐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고 이 밑을 보면은 하지만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질 낮은 일자리는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표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확실해집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로 늘어난 15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2010년 10월에는 75만 미만에 머물렀던 한 60만대 중후반이겠죠? 60만 중후반이었던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무려 157만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60만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가 나타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취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당 15시간이면은 하루에 한 3시간 미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단시간 알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라면 월급으로 따지면 사실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안 좋은 일자리, 질 낮은 일자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당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만 돼도 이 통계청에서 수집하는 실업률 통계에서는 이 사람이 실업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1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근로한다고 그 돈으로 우리가 벌어먹고 살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단시간, 단기 시간제 근로자들은
좀 질 낮은 일자리로 많이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취업을 하고 싶어 하지 풀타임으로. 이런 단기 알바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시간을 좀 늘려봤습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로 늘어난 36시간 미만 취업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어떻게 보면 풀타임 알바, 풀타임 직원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단기 알바들의, 단기 근로자들의 수가 정말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작년 10월만 해도 한 300만에 불과하던 그 근로자 숫자들이 거의 3배 가까운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1084만.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게 바로 그 실업률이 낮아진, 취업자 수가 급증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실업률이 낮아지고 이제 고용이 회복된다는 거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예를 들어 뭐 저희 주변에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그런 취준생들이 취업을 해야 실제로 좋아지는 건데, 사실 그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졸업생들이 단기 알바를 통해서 실업률을 낮춰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착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사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자, 청년 체감 실업률 증가, 경제적 고통 최고치, 부채 비율 전 연령대 중 가장 심각,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실업률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 체감 실업률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체감 실업률이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일반적인 그 실업률 통계에 1시간만,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는 친구들은 그 실업자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체감 실업률 통계에서는 내가 알바를 하고 있더라도 조금 더 좋은 정규직에 취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도 실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에 포함되게 됩니다. 취업자가 아니야. 왜냐면은 그렇잖아. 저희도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하고 혹은 이 졸업 예정자분들이 그러니까 풀타임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해서 내 생활비를 벌려고 알바를 하고 있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취업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체감 실업률 통계는 바로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규직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알바하는 사람들, 너 취업한 거 아니야? 실업자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일반적인 실업률 통계보다는 실업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통계를 보니까 나오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 의지가 있는 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4%로 30대 2.2배, 40대에 2.6배에 달했다. 그러니까 20살에서 29살까지 어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렇게 통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더 와닿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 거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정착하길 바라는 거지, 지금 당장 한두 시간짜리 부업하고 이런 알바를 통해서 취업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이 취업 시장은 좋아지지 않았다. 물론 뭐 좋아진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체감할 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좋아진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기사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우울한 기사였어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이런 기사에 너무 흔들리면 여러분들 취업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기사를 읽어주겠지만 이런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귀를 막아야 돼. 이런 기사를 들으면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취업 시장에 관련된, 취준생에 관련된 기사를 여러분들이 신경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 방해가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취준생은 거의 공무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보다 취업 준비예요. 이런 기사에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던 일 하자. 그냥 기계처럼 써야 된다. 이런 기사 보고 빡친다고 오늘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경쟁자, 여러분들보다 못한 취준생들한테 여러분의 일자리를 양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이 멘탈을 유지해야 됩니다. 쓰면 됩니다. 근데 왜 안 쓰냐?